종합적으로는 현재 한 78조 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 수량으로 보면 88만 개 정도 지금 된다. 그리고 점유율은 35.1%로 블랙록이 지금 그레이스케일을 앞섰고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한 31% 정도로 떨어졌고요. 제가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제가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동안 자료를 정리를 해왔는데 600개 기업이 이제 투자를 했다고 나와 있었고요. 35억 달러, 그래서 하나로 환산을 하면 4조 7,4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꽤 많이 투자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숫자는 항상 절대적인 수치와 상대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참여한 회사 중에 우리가 알만한 회사로는 대표적으로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JP모건, UBS 등이 좀 있었고 지금 그 그레이스케일에서 원래 넘어온 38조 원 말고 합쳐진 금액은 83조에서 조금 줄어가지고 77조 원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아마 어저께까지 하면 78조 원 정도로 1.4조 원 정도 늘은 걸로 제가 봤는데 어찌 됐건 4조 7천억 원이 77조 원 중에 퍼센트로 따지면 어림셈으로 따져도 한 5%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 기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95%, 90%의 영역은 개인들이 투자하고 있는 영역이 아직도 비중이 높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포텐셜 앞으로의 그 잠재력만 본다고 하면 그 600여 개 기업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잖아요.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게 되면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만 놓고 봤을 때 기업들이 투자하는 비중이 앞으로 높아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은 뭐 퍼센테이지로 한 5% 남짓 정도 되는데 이것만 해도 저는 되게 고무적인 이제 현상이다. 그리고 아까 한번 언급드렸지만 지켜보는 기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보수적인 좀 기업들은 야, 저 상품 나왔는데 한 1년은 지켜봐야지. 그 이후에 저 상품이 잘 버티면 우리도 그때 투자해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비트코인 직접 투자하고 이럴 때 수탁하고 이럴 땐 또 뭐 부채로 잡아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좀 법안으로 해결이 되면 더 많은 기업체들이 투자하지 않을까. 일반 기업체들도. 그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해드리면 처음에 그 그레이스케일 2월 물량이 한화로 38조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가장 그 38조 원을 포함해서 높게 나왔던 수치가 한 보름 정도 전에 83.1조 원이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 수치가 73조 원으로 한 10조 원이 감소를 했었어요, 최근에. 그러고 나서 다시 리바운드해서 지금 77조, 78조 원 정도 나와 있는데 38조 원이 이제 계산하기 편하게 78조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38조 원 외에 증가된 건 40조 원이 추가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봐야죠. 근데 그 38조 원이 그레이스케일은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상을 다른 이제 10개 업체들이 펀드 금액이 순자산이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어쨌든 종합적으로는 현재 한 78조 원 정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 들어와 있고 비트코인 수량으로 보면 88만 개 정도 지금 된다. 그리고 점유율은 35.1%로 블랙록이 지금 그레이스케일을 앞섰고 그레이스케일은 지금 한 31% 정도로 떨어졌고요. 피델리티가 한 19.5% 정도 나올 거고 그 네 번째가 아크21 거기가 5.5% 정도 나올 거고 그 나머지들은 말 그대로 나머지 뭐 1.1% 뭐 인베스코, 갤럭시 이런 데들 있죠. 발키리 이런 데들은 그냥 미미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기사는 보긴 봤는데 사실은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정확히 얼마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한다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지만은 어찌됐건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예요. 기업에서 유상증자가 있고 무상증자가 있잖아요. 유상증자는 증자를 참여하는 투자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내고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주당 가격을 뭐 원래 10,000원짜리면 뭐 8,000원에 줄게. 그 대신 참여하세요 해서 하는 건데 어찌됐건 외부에서 추가로 수혈된 자금이죠. 무상증자는 그냥 주식만 발행하는 거니까 추가 자금 수혈이 없는 거고 유상증자라는 거는 추가로 이 기업의 이제 자본에 주식 투자가 돼서 자금이 만약에 뭐 1조 원이 들어왔다. 근데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는 만약에 1조 원이 유상증자 자금으로 들어오면 이걸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고 밝혔잖아요. 목적을. 그럼 1조 원 가지고 비트코인을 또 매수하겠죠.
그러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입장에서는 이거를 단기로 소위 말하는 단타를 하려고 매수한다기보다 계속 들고 가려는 생각으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전체적인 시장에 있어서 가격 방어를 해주거나 어떤 이제 리딩하는 좀 시그널이라 그럴까? 그런 측면에서는 시장에 되게 좋은 시그널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전에 21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이제 오래 근무를 했었는데 대기업 규모였고요. 그러면 투자 의사 결정을 한다고 했을 때 단타 같은 걸 한다기보다 기업체에서 뭐 투자 기관이 됐건 일반 또 기업체가 됐건, 그리고 아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뭐 제조업체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일정 부분 또 투자 같은 게 들어가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만약에 이제 뭐 비트코인 현물 ETF에 자꾸 유입이 되면 가격을 좀 방어한다든가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선 같은 게 생기는 역할을 하는 거는 좋은데, 지금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장가를 갖다 시집 갔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나스닥이라는 시장에 지금 자금이 아까 40조 원이 추가로 유입이 된 거지, 코인베이스나 바이낸스나 지금 전체 생태계 가격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 체력이 비트코인은 되게 강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끈이 나스닥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비트코인을 제외한 지금 동생들은 지금 사실은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 최근 며칠 동안에 오늘 제가 이제 촬영하고 있는 이제 6월 19일 수요일 시점에서는 또 여러 가지 뭐 찌라시가 또 돌면서 안 좋은 게 작용을 한 것도 있는데, 어찌됐건 간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은 이와 잇몸 같은 관계고 같이 좀 잘 갔으면 좋겠고, 정리를 하면 그 기업체들이 이제 투자를 해주는 비중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가격이 안정성을 갖는 데는 도움이 된다. 단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기관이 투자를 많이 하면 가격이 오른다. 그건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오르는데 물론 도움도 되긴 하지만 기관들도 가격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무조건 비싼 가격에만 살려고 하진 않을 거라서, 그래서 제가 올해는 지금 가격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좀 버텨주면서 어떤 호재가 있을 때 연말에 조금 올라주고, 이렇게 올랐다가 조금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리니어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금리도 이제 금리인데, 제가 아까 금리 말씀드렸지만 금리가 내린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오른다의 공식은 지금 이미 많이 깨져 있고요. 제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일본이나 지금 주요 국가들을 다니면서 느낀 거는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일단 맞고, 그 다음에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렌트 시장이잖아요. 전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월세가 예를 들면 뉴욕이 가장 비싸고, 뉴욕은 뭐 700, 800을 많이 하고, 샌프란시스코의 또 주요한 데는 5, 600은 줘야 되고, 그거보다 좀 안 좋은 데 살아도 한 400 이상은 나가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봉급을 받아가지고 일단 렌트비에 많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 올라서 뭐 사 먹는데 돈이 많이 들고, 미국에서 지금 외식하면 일본 라면 한 끼 먹어도 팁까지 주고 나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5천 원 나오거든요. 일본 라면에다가 그 야끼만두 4개짜리 하나 시켜 먹는 정도의 기준이,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장에 지금 자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고, 그게 나스닥으로는 좀 몰리고 일부 엔비디아를 위시한 종목들이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고, 금리가 인하된다고 해서 이미 지금 나스닥은 화랑이고 비트코인도 화랑이고 다우도 거의 못지는 않지만 약간 뭐 그래도 따라가는 정도고 한 걸 보면 이미 많이 올라 있는데 거기 자금이 막 쏟아붓듯이 들어와서 계속 상승을 할까?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정도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가끔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그렇게 뭐 매일매일 트래킹해서 보진 않는데, 비트코인이 되었던 이더리움이 되었던 이렇게 그 누군가가 뭐 업비트를 의심받는 또 이렇게 그 주소도 있고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만 투자자가 아니니까 양이 많을 뿐이지, 그거를 좀 참고하는 정도로 보면 되지, 그거에 의해서 뭐 이런 뉴스가 나오면 문제가 되죠. 고래가 10마리라고 그럴까요? 고래니까 뭐 사람이니까 10명. 10명의 고래가 비트코인을 만약에 뭐 1000개씩 해가지고 한 10,000개를 팔았다든가 10만 개를 팔았다. 이러면 영향을 많이 주겠지만,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고래들이 추가로 더 많이 매수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좀 길게 올라갈 걸 보고 매수했나 보다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어느 정도 팔았다 그러면 그 양이 엄청 많지 않다 그러면 좀 팔았나 보네. 근데 만약에
지속적으로 많이 팔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왜 그런지는 좀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거는 참고하는 정도로 보시되 저거에 의해서 일희일비해서 뭐 오늘 고래가 많이 팔았대. 그러면 나도 팔아야 되나?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지금 암호화폐가 그 자산으로 사실은 좀 명확히 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금융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데 정책적인 거는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세우시는 거고 금융감독원은 말 그대로 감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매도는 할 수 있는데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는 거니까 매수는 금지시켜 놨잖아요. 근데 이게 왜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냐면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정책 당국,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걸 가르마를 타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야, 이게 비트코인 이런 걸 우리는 자산으로도 인정을 안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비트코인 ETF라는 그 상품을 그거를 매수할 수 있게 해주면 이게 곁다리식으로 연결이 돼서 링키지가 되는 거죠. 연결이 돼서 이걸 자산으로 인정하는 셈이 되잖아. 그러면 저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어떤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되잖아요. 어떤 법을 근거로 그러면 저걸 뭐 판결을 내려야 되냐 이런 이슈가 생기니까 우리나라 그 자본시장 법상 또 그다음에 7월 19일 날 발효되는 또 투자자 보호법 있잖아요. 가상자산 이런 것들이 법이 또 서로 연결이 안 되고 좀 구멍이 난 부분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적으로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정책 당국인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가르마를 타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나스닥 시장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방법은 아직은 없다. 그래서 지금 또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21대 국회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내주신 의원분이 8분 정도 계셨거든요. 법안이 19개가 발의가 됐어요. 근데 제가 22대 국회 300분을 쭉 이렇게 봤는데 초선으로 되신 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암호화폐 법안을 낼지 안 낼지 모르잖아요. 근데 재선 이상 되신 분들을 제가 쭉 이렇게 한번 모니터링을 해봤더니 암호화폐 법안을 내주셨던 분들이 많이 고배를 마시셔가지고 22대 입성을 못 하셨고 그런 거를 감안하면 발의할 의원 수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다 보면 그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서 자꾸 금융위원회를 국회에 출석시켜가지고 이거 빨리 법 만들어 주세요, 뭐 정책 만들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오히려 전 약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도 쉽지 않을 수 있다. 올해가 넘어가야 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이미 뭐 호주나 홍콩에서 이렇게 ETF 나와가지고 이렇게 거래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계시면 좋겠는 거는 홍콩 ETF에 대해서 사실 저는 뭐 다른 데 채널에 예전에 나왔을 때도 그 별로 기대할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많은 분들이 홍콩 ETF가 뭐 중국 자본이 몰려온다고 많이 얘기하셨더라고요. 근데 하루 거래량이 한 23억 원 정도 돼요. 그리고 제 생각은 본토에 있는 자금은 그 자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못 들어오냐면 제가 중국에 대해서도 뭐 중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모니터링도 해보고 이야기 들어보면 본토에서 거기 잘못 투자하면 그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진짜 큰일 나거든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오픈돼 있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사냐면 미국 쪽이나 해외에 있는 사람한테 지인한테 부탁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예전부터 해오고 있지. 그 대놓고 홍콩 시장에서 매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많고 본토 자금이 막 홍콩으로 넘어올 거라고 하시는데 그건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 같고 지금 23억 원 정도 규모밖에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질문이 되게 재밌는 질문 같은데 제가 작년 11월 달에 미국 갔다 왔던 경험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처음에 시카고로 들어갔어요. 시카고로 들어갔는데 이상 기온 때문에 10월 31일 마지막 날 할로윈 데이 때 눈이 좀 일찍 내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너무 추워져서 제가 장갑을 끼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한 4일 정도 있다 워싱턴으로 조금 내려왔는데 워싱턴은 그냥 한 가을 정도 날씨라서 좋았어요. 그리고 LA로 이동을 했어요. 이제 서쪽으로. 그랬더니 LA는 뭐 여름까지는 아닌데 초여름에서 초가을 정도 날씨. 그러니까 낮에는 저는 반팔 입어도 되는데 저녁 때 이제 바람막이 윈드 브레이크 정도 하나 걸치면 되는 정도. 그리고 조금 밑으로 샌디에고로 내려갔더니 여기는 그냥 여름인 거예요. 반팔에 반바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미국이 이제 시카고 조금 위쪽으로 또 이제 그 옛날에 박병호 선수가 뛰었던 미네소타라는 도시가 있고 거긴 더 춥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11월 초겨울 정도를 놓고 봐도 미국은 그 날씨가 이게 되게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근데 추운 데는 이미 그런 그 뭐라 그럴까 냉각에 대한 이슈가 별로 없고요. 그 예를 들면 텍사스 쪽이 세제 혜택이 좋다 보니까 채굴장 업체들이 그쪽에도 꽤 있거든요. 미국 업체들이. 근데 거기는 이렇게 보면 돔 형태로 비닐하우스 비슷한데 이렇게 그 단열이 잘 되는 마치 우리가 보면 약간 그 우리가 바닥에 까는 은박지 그 뭐라 그러죠? 한강변에 가면 까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거 그런 걸로 이제 방열이 너무 잘 돼 있고 에어컨이 어차피 가동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 가동 비용이 더 증가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그거에 맞춰서 다 설비가 돼 있고 그래서 비용의 이슈가 좀 더 있는 거지 채굴을 아예 그것 때문에 중단하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걱정을 하신다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채굴 업체들이 하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데는 그 윗동네 있잖아요. 뭐 미네소타 이런 데들. 여기는 겨울 되면 마이너스 뭐 영하 20도 막 이러기 때문에 겨울에는 너무 좋을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이제 뭐 예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수익이 또 많이 나셨을 테니까 지금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계실 거라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투자한 지 뭐 한 3개월이 안 됐거나 6개월이 안 됐거나 하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 그 달러 기준으로 고점이 73777 정도 됐거든요. 거의 74,000불 정도 됐는데 지금 거기서 한 8,000불 정도 빠져가지고 65,200불 정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원화 기준으로는 한 1억, 아니 1,000만 원 정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비트코인 투자를 나는 지금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으면 최소한 뭐 만약에 1,000만 원이 내 시드 머니야 그러면 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이게 5조각이든 우리가 조각 투자하는 것처럼 좀 쪼개가지고 가격이 조금 밀리고 할 때 조금씩 이렇게 분할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한 방에 이제 덥석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고점이 됐을 때 사람이 약간 좀 눈이 좀 뒤집힌다 그래야 될까요? 이렇게 확 이렇게 매수하고 그런 것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는 좀 익숙해지고 좀 스터디가 어느 정도 되기 전까지는 너무 많은 자금을 바로 이제 투입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초보자잖아요. 초보 투자자니까 처음에는 금액을 좀 적게 하시고 실력이 쌓아갈 때마다 시드 머니를 조금 늘리시는 게 좋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